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그죠? 근데 아침부터 몇 분이 이렇게, KOK 거래소 가격이 상승이 된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좀 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네요. 기본적으로, 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뭐 그 차트를 너무나 잘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거래소의 가격은 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서 그 전체를 주물럭거릴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거래소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거래소의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이거는 코인 마켓캡에 지금 현재 제가 띄워놓은 게 그 가격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최저가가 어, 최저가가 0.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본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4시간 내에 그걸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0.004864까지 내려갔다가 0.01521까지 올라간 거죠. 어,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올타임 최고 가격이 6.95달러였고 거기에 비해, 그러니까 한 1년 전, 그러니까 2022년 2월 26일에 대비해가지고 지금의 가격이 99.83%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정말 여기가 0.005 정도에서 이 시간에 가장 높았던 게 0.00746까지 갔고 이게 최고점인데 최고점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똑같이 그 0.01521 정도.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보자면은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뭐 어, 코인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이게 그 고점까지 가고 좀 떨어지는 시점 여기에 이제 가격들이 그 거래량 자체가 좀 차이가 좀 있어는 보여요. 그게 이제 이거는 토탈에 아까 물이 좀 돼 있는데, 응? 물이. 진짜 조금. 조금만 그거 더 하면 안 돼. 음, 지금 다른 분이 저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여기에 뭐 사실은 일희일비할 이유도 없고 이거 자체가 0점 그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어, 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시초가 0.0114보다도 0.14였나요? 0.14였죠. 거기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말았으면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움직였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보여주시는 그 설명을 드리려고 띄웠었는데 자꾸 이게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제가 다시 열지는 않겠는데, 1일 거래 대금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금을 보니까 US 달러로 거의 한 110만 불? 110만 불이면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지 기준금리 상승 때문에 그런지 뭐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환율 자체가 1,300원이 훨씬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거의 한 15억 정도가 되지요. 하루. 이거는 어, 여러분들 그 알고 계시겠지만은 주식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가 딱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끝나고 나면은 그날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이제 데이터로 다 남아 있지요. 그런데 어,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24시간이라는 게 시간, 그 실시간으로 시프트를 하면서 그 총 양이 총 뭐 거래 수량부터 총 거래 대금까지 시프트가 되면서 표시가 되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10만 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눈으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PC가 이렇게 느려졌는지. 음,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날짜 순으로 쭉 돼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마켓, 코인 마켓 캡에 뭐 123만 불, 그 다음에 54만 불, 58만 불, 7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어, 제가 이거 개념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게 데일리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단위가 10만 단위, 뭐 20만 단위, 18만 단위, 뭐 10만 단위, 8만 단위, 8만 단위, 12만, 20만, 뭐 17만 이러다가 거의 어떻게 보면 10만 단위로 따지더라도 거의 한 10배 정도의 요거 앞에 달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이상이 이전에 늘 됐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 현상이 적은 금액의 거래소 금액인데 거기 대비를 하면은 그 거래량, 그 거래된 수량을 따지면은 한 10배, 뭐 20배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면은 이건 뭔가 또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을 좀 올리신 것 같은데 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움직였을까? 이거는 사실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리고 거래소 가격은 이렇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소의 가격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우리가 언제 그 거의 7달러에 하던 게 뭐 소수점 단위로 내려갔을 때만 해도
소위 말해서 우리는 케이아스 상태였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소수점 두째 자리 가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이후에는 소수점 한두 자리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1달러 미만에서 0.01달러, 0.0 다음 소수점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부터는 저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수요와 공급의 그런 균형은 절대로 맞춰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그 상황 자체가 거래소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꺾고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언젠가부터 2020년, 2021년 코로나 그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는 뭐 외부적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가 또 에너지라든가 곡물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난 양을 공급을 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어, 그 동시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돈을 빨리 뺄 수 있는 데는 암호화폐 자산, 암호화폐 이 거래소에서 많은 돈들이 빠져나갔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추락의 속도라든가 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주식이랑 그다음에 부동산의 이 가격 하락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지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이 저는 한 2만 7천 개, 2만 8천 개 정도 되는 토큰 코인들 중에서 실제로 그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는 한 99%는 뭐 99% 이상이 가치가 없는 것들이 그냥 거래소에서 가치를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투자라고 보지 않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다 올라갈 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다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가치를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뭐 누구는 어, 소수의 누구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거꾸로 어, 그거보다는 새로운 스테이크 참여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게 이 수요 부분을 계속 좀 가져갔다. 그래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 더 많았다. 왜? 공급은 나올 수 있는 게 대부분이 보상을 받은 걸 가지고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상이 나온 거를 현금화하는 사람이 많았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자기가 스테이킹하고 다른 거 해가지고 보상받던 양이 뭐월 4%다. 그런데 이제 후원 수익, 채굴 수익, 그 다음에 등급 수익이라는 걸 다 합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모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 거래소에 내다 팔아가지고 공급을 많이 시켰느냐라고 따졌을 때 그것보다는 한 번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시기가 들어오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 한 5월부터 해가지고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2022년 2월 26일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재스테이킹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더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거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먼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익을 가지고 할 거다라고 해서 큰 돈이 들어와 가지고 가치가 만들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0.0 0.1달러 이상 해가지고 0.9달러까지 이때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이게 0.01부터 해가지고 0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있고 세 번째 자리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근데 오늘과 같이 뭐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해볼게요. 100만 불을 나누기 0.01이잖아요. 0.01이라고 하면은 0.01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1억 개예요. 그런데 이게 0.05다라고 하면은 움직인 거래량의 수가 2억 개가 돼요. 2억 개. 2억 개가 되기 때문에 2억 개가 움직이는 게 가능할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고 팔고 해가지고 뭐 끊임없이 한다 그러면은 뭐 2억 개는 사실은 전체가 사고 팔고 하는 매수 매도로 나왔던 숫자는 한 2억 개가 되지만은 뭐 100만 개 가지고 또 2억 개만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요. 샀다가 팔고 다시 샀다가 팔고 뭐 이거를 반복을 하면은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까지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금 이 가격을 그다지 어, 이 마음에 두시고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어제 정말 미친 것 같은 외간의 한 놈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제가 몇 분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 좀 보소. 이러다 진짜 망하면 뭐 당신들 후원금 쪽으로 받은 거 다 개워내야 한대. 이런 개시기도 있었어요. 제가 뭘 했나요? 제가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제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제가 이 인간이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하니 뭐 그러면서 지가 국회의원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간 쓰레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거래소의 이런 움직임, 이런 량의 거래 대금 이런 거를 우리가 누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게 10배의 물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퍼센테이지로 최대치는 제가 보기엔 0.004 얼마니까 0.0005까지 안 갔잖아요. 0.005 미만으로 있다가 0.15, 0.015까지 갔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00% 이상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환수가 되고 거래소의 이 가격 자체가 이 거래소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가격 자체를 환수가 되면 우리는 스태킹을 하고 사용을 하는 기축통화는 오로지 개혁회 하나다. 그러니까 환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울산 방송국의 앵커가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은 4조 3,200억의 피해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수를 186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환수를 하는데 1%만 하면은 4,3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를 그 제가 4조 원이라고 치고 2.5%만 환수를 시켜도 1,000억이 돼요. 그런데 200% 상승을 시키는데 그게 사고팔고 지들끼리 뭐 어떻게 했든 로봇봇을 이용을 했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100만 불, 그러니까 실제로 금액이 움직인 거는 그거에 한 뭐 10분의 1, 20분의 1 움직였다고 치면은 100만 불에 10%면은 10만 불이죠. 1억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이 상승폭 200%, 100% 이렇게 생각하면은 환수를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했고 그랬다 그러면은 한 100억만 가지고서 서서히 이 저 장난쳤던 놈들 그 나올 때까지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버리면은 공급량으로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소각 지갑으로 거의 한 7, 80% 넣어버리고 한 20, 30%를 스태킹 지갑으로 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 뭐 쟤들은 어려운 뭐 피셔의 뭐 화폐 방식 그런 거 필요 없이요. 그냥 공급하는 거.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공급을 확 줘버리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공급하는 쪽에서는 자꾸 더 싸게 팔기 위해서 더 싸게 파는 거잖아요. 더 싸게 가격을 낮추는 거잖아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상식에 가까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피시의 화폐 방정식이라는 게 언제 나왔는가 하면은 전두환 시절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화폐 방정식을 전두환이가 듣고 나서 그랬답니다. 그 사람을 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재경부 장관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 간단한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을 장난꾸지 시켰다고 해요. 근데 그게 거래소에서 아무리 수요와 공급의 이런 관계라고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저는 플랫폼 사업에서 기축통화로서 뭔가 지불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숫자가 소각지갑으로 많이 가거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적거나 했을 때는 이 가치가 시장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만큼을 이 지급을 하는 걸로 따지면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가치, 정상적인 가치를 가진 시장 가격을 형성을 할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에 뭐 올랐다 내렸다 이거는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명히 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하고 비트이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트와 이드가 우리는 오입금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최고봉 8레벨의 집에서 모인 사람들이 50명 가까이 있는 중에서 거의 절반이 오입금을 받았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한테 지정을 해가지고 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랜덤하게 내보냈는데 랜덤하게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비트이었다. 거기에다가 KOK도 2만 개를, 2만 개 정도를 오입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환수가 정상적으로 됐을까? 그게 이제 수사를 하는 수사권을 가졌는 곳에서 반드시 어, 수사를 해줘야 되는 거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 피해 금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마구 나온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정보통을 통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에 걸쳐 가지고 이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암호화폐가 실제로 어, 거기에서 거래되는 거래 대금 이 수시로 이미 모여 있는 그 안에 거래소에 들어와 있는 그 금액은 사실은 적은데 이걸 사고 팔고 하는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우리 주식 시장보다 뭐 어떤 경우에는 훨씬 큰 그런 금액이 움직였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금액 그 어,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여기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나중에 한번 확인들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뭐 의미를 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하고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또 뭐, 이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인이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 이 사업이 어떻게 정상화를 찾아가고 정상적인 또 가치를 내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그거는 저는 좀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플랫폼에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플랫폼에 정말 양질의 좋은 누구나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래소에서 그냥 만들어진 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헛수에 가까운 그런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떨어져도 제가 보니까 거의 3만 불 정도에 있다가 지금 2만 5천 불 때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20%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8,000, 19,000 불 때가 16,000 불 때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아는 실물 금의 이 추이를 보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커플링 상태로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디커플링이 돼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이 실물 금의 가격은 거의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이 금에 비해 가지고 디지털 금이라고까지 표현하니까 상징성 플러스 이 가치가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놈 자체도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 실경제 모든 것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치는 여전히 좋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16,000불, 뭐, 16,000불이라 그래도 개당 200만 원이 넘잖아요. 25,000불, 26,000불에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 보면은 뭐 메인넷 하나 해놨는 거 있잖아요. 뭐 엠무시기 하는 그런 거 거기 생태계가 있나요? 그 다음에 디앱이 들어오나요? 거기 또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TPS를 가졌을 거다라고 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뭐 확인은 안 해서 제가 명확히 이렇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메인넷이 지금 뭐 여러 군데가 있고 한데 그게 정말로 기술력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처리가 되고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의 처리 속도인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죠. 그리고 오버로드를 로드를 풀로 걸어가지고 해봤느냐. 솔라나나 이런 것도 뭐 말로는 10만 TPS, 몇십만 TPS 뭐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실시간 트랜잭션 그 TPS를 보면은 한 2000에서 3000 TPS 왔다 갔다 해요. 풀로드를 걸어봤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어제 그 기사에 있는 그 저기 뭐 미디움과 에이트원 관계를 언급했던 그 저기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제가 좀 뭐 설명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에 어 예를 들어서 그 최대 주주가 4월 21일에 바뀌었다는데 그 최대 주주 홀딩스를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에이트원의 뭐 그 대표 이사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테일란노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하고 사무실로만 지금 뭐 조그맣게 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학봉이 있을 적에는 뭐 말로는 300명이 있었다, 200명이 있었다 뭐 그랬는데 거기에 고위 관계자가 20명이나 이동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재무 관련되는 거를 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뭐 주식 거래되고 있는 그 회사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분기별 뭐 작년 2002년 이 영업 실적 이런 걸 보면서 그 44억 적자 올해 1, 4분기에 뭐 거의 비슷한 정도 그 영업 손실을 본 그런 데에 저 같으면은 절대로 그런 데 안 옮겨갈 것 같아요. 그리고 STO 정권용 토큰을 발행해서 뭘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관련되는 업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STO로서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소, 그,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점포가 있어. 매장이 있어요. 매장을 하나를 가지고 막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내가 그거를 다 살 수 없으니까 정말 조금을 내가 귀퉁에 뭐 한 10만 원치 내가 이 STO로 거기에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전체가 100이 됐으면은 그거를 임대를 줬다. 그럼 임대 소득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임대 소득분에 대해 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나갈 거고 세금 빼고 나머지 부분을 매달 뭐이
요만큼 가졌는 10만 원씩 가졌는 지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보상을 받는 거죠. 그 뭐 수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지요. 이자를 받듯이 그렇게 받는 게 그게 STO인데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실물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STO인데 STO를 거기에 그 정도의 업체에 뭐, 어, 그거를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STO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참, 이 신경을 많이 쓰고, 어, 그 투자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보면은, 수천만 원도 어떤 분들한테는 내 그 정도만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근데 정말 수천만 원이 내 노후 자금이고 뭐 억 단위가 되는 게 내 노후 자금이라는 거를 여기에 시스템을 믿고서 왔는데 아 그거 보면은 제가 그 내일 좀 오늘 그 보소장을 어제 써놓고 오늘은 그 보소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40가지 번호를 다시 매겼거든요. 그다음 개인정보에 대한 게 한 두 가지, 협박에 대한 게 한 가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내일 뭐 보소장을 접수를 할까 지금 계획상으로 그래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력해가지고 뭐 도장 찍고 잘 모르니까 가가지고 한번 빠꾸를 먹으면은 좀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그전 거를 또 좀 받아올 게 있는데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그 부분도 제가 추가로 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서 제가 스스로 전문가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땡땡씨를 저쪽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어, 어, 이야기를 했고, 2시간을 저를 교육을 했대요. 근데 확실한 거는 거기에 딱 적시가 돼 있는 게 이 90만을 상대로, 어, 영상 녹화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녹화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는 건 내가 동의가 없었어요. 하면은 무조건 하고 그건 또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 내용 그거 딱 보면은 제가 거의 2시간을 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녹화분이 아니다 그러면 얘들이 또 제출한 것도 편집을 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또 허위 사실을 이 정말 90만이 보는 그 KOK 앱의 공지사항에 저시 던져놨어요. 그 내용이 제가 근거를 가지고서 뭐 하겠다는 거고 예, 뭐 한번 그 결과는 두고 보시면 아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명백한 그 허위 사실이라 허위 사실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되고 뭐 하나는 협박죄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다 법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아마 뭐 그렇게 저는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썼다는 이유를 확실하게 수사기관에 가서 뭐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뭐 밝히면 되는 거고 저는 그 아니면 그 허위 사실임을 증명을 시키면 되는 거고 뭐 지금 제가 그 배임 횡령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다른 데하고 똑같은 거를 또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고발을 한 범죄목이 이미 다른 거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똑같더라고. 뭐, 천편일률적이라 그랬나?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 허위 사실을 거기에다가 탁 적어 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기록물로만 남겨주면 저는 감사했어요.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또 했었고. 그래서, 어, 그랬어요. 뭐,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범인, 그러니까 일반인, 보통 사람이긴 하지만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보면은, 우리가 고발 조치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고소를 받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하고, 고소 또 거꾸로 하는 것도 변호사 없이 하고, 근데 저 큰 거는 정말 변호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 이거는 개인의 뭐 문제고, 저거는 우리 90만, KOK를 가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분 플러스 회원이 아닌데 거래소의 홀더로서 KO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해당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아야죠. 그게 결국에 거래소 지갑에 그대로 보관을 하시는 분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홀더 수가 거기에 보면은 18만 4천 명이라고 아까 제가 봤어요. 약 18만 4천 명. 그러면은 우리 KO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90만 거기에다가 18만 4천 명을 합치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08만 4천 명 정도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줌을 하고 있는 자리에 그런데 어, 영상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